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 중 최고의 청취수를 자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A부터 Z까지 파헤쳐보는 시간. 재벌 오너 일가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일궜고 사업을 시작했고 인맥을 유지하고 또 재산과 경영권을 어떻게 승계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재벌 백과사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재벌 백과사전의 터줏대감이 오늘은 못 나오셨네요. 네,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대신 전화 연결로 사전 녹음을 했습니다. 우선은 류영수 공인회계사는 오늘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고요. 잠시 뒤에 그 사전 녹음된 부분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우리 지역 최고의 성명서 작성 전문가입니다. 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명서 자판기 남가연입니다. 성명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빠른 손놀림? 네. 몇 타 나오나요? 한 500타 정도 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네, 바람처럼 손가락을 놀려서 네. 뚝딱뚝딱. 그래요. 네. 뭐 성명서 잘 쓰신다고 자판기라고 소문이 났고, 그 다음 분은 저를 은근히 좀 디스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음악하고 술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중도일보 최고의 보컬, 네,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임효인 기자님이 저 은근히 디스하는 거 아세요, 남 대변님? 그래요? 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시민단체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저한테는 뭐 남친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좀 더 멋있는 분이 나오니까 전 남친이요 이러는 거. 나한테는 남친 하더니 똑같은 스토리인데 다른 분한테 전 남친이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팩트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짧은 사이에 헤어진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피디님이 되게 네. 멀리서 있던 얘기를 제가 다른 분이랑 얘기하던 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막 아니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 전단지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너무 디스하지 마십시오. 저 나쁜 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재벌이 한진그룹 일가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업이 아닙니다. 한진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업 오너 일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롯데 등의 회사 이야기가 아닌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가족들의 이야기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오늘 다룰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류영수 회계사님께서 네, 사전에 그 녹음을 하셨어요. 전화 연결해가지고 음질이 다소 고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류영수 회계사님이 한진그룹의 개요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얼마나 바쁘시길래 녹음도 참여를 못하시고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죠? 네, 요즘 2017년도 결산 끝나고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회계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사실. 야근을 하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 야근은 없지만 네. 하여튼 바쁩니다. 술 드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것도 업무의 일종이죠. 네, 그래요. 네, 업무를 빙자한 그 술을 드시러 가셔가지고 녹음에 참여를 못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하시죠. 네, 뭐 같이 그 패널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제 업무가 바빠가지고 직접 녹음에 참여를 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너무 추워서 네. 전화로 녹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 한진그룹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사업 현황이라든지 뭐 분야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진그룹은 제가 이제 그 2017년 9월 이 상장사들은 분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분기 보고서가 이제 3월, 6월, 9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뽑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2017년 9월 30일 한진그룹과 뭐 계열사들이 발표한 재무제표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진그룹은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이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상장사 4개, 비상장사 26개사가 있는 총 30개사를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한진그룹 상장사가 4개인데 상장사 4개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까요? 네네. 네. 잘 알고 계신 한진이라는 그룹은 이제 업종이 육상운송, 항만 해역, 해운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 자산 총액은 2조 4천억, 매출액은 4,700억, 9월 말 기준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네. 손실은 40억. 오,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네요. 손실이 40억인데요. 아, 대기업들 원래 손실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이 네. 연결 대상 회사 수는 한진이 12개, 19개사를 보유하겠습니다. 이 연결 대상 회사는 부산 글로벌 물류센터, 서울 북한 물류 등 연결 대상 회사가 19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네. 주로 배달 업무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네요. 그렇죠. 저 운송, 배달의 민족. 속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주주로는 한진칼 22.19%를 차지하고 있고요. 칼이라면 그다음에 여기서 대한항공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다음에 조양호의 특수관계자인들이 6.95%를 이제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한 29% 정도를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진칼은 업종이 임대 및 상표권 사용 수익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으로는 2,353억, 매출액은 8,500억, 그다음에 9월 말까지 이익이 1,300억이 났습니다. 여기 연결 대상 회사가 7개사로서 여기 그 관련 회사들은 한진관광, 그다음에 토파스 여행, 진에어 아시죠? 저가항공. 예, 진에어. 그다음에 칼 호텔 네트워크들이 연결 대상 회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한진칼이 대한항공에서 분할돼서 2013년 9월 13일에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한진그룹이 현재 최상위 지배회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한진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진그룹이다라고 하면 한진칼이 최상위 지배회사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분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알짜 일들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죠. 전체 한진그룹의 이제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일단 지주회사죠, 한진그룹에. 그리고 그 한진칼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그 조양호 회장 일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여기 그 조양호의 특수관계자 지분이 32%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다음에 상장사 세 번째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은 뭐 어디까지 가봤니? 아시고 계시죠? 어디까지 가봤니?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아마 한 번씩은 타봤을 그런 비행기죠. 아, 왜요? 대한항공이. 비행기 못 타보신 국민들도 많이 계세요. 뭐 그러겠죠.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맨날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30 넘어서 한번 처음 타봤습니다. 네네. 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한항공은 업종 여객 및 화물 운항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총액은 가장 크죠. 한진그룹 중에 25조. 그다음에 매출액도 가장 큽니다. 8조 9천억. 그다음에 이익은
3,900억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고 연결 대상 회사에서 가장 많습니다. 27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 대상 회사에는 한국공항, 한국정보통신 등이 연결 대상 회사로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장사는 한국공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공항이요? 그 인천공항 뭐 이럴 때 그 공항? 그렇죠. 예. 업종이 뭐냐면 항공기 지상주업 장비 대여 등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좀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항공기 관련된 조업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로 대한항공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겠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내부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비행기 타보면 네. 그 항공공항에서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이게 계단 같은 것도 붙이고 뭐 비행기 닦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회사는 자산총액이 4천억. 그다음에 9월 말 기준 매출액이 3,500억. 그다음에 9월 말 기준 이익이 190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회사는 다른 그 세계 상장사하고 틀리게 연결 대상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에어코리아. 예, 그게 이제 연결 대상 회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진 관련된 임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기 보고서 나온 거는 임원이 조양호 씨하고 조원태 두 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양호 씨가 대한항공, 한진, 정석기업, 한진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정보통신 및 한진관광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양호 대표가. 그다음에 조원태 씨는 대한항공 조양호 씨랑 공동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진칼 및 정석기업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기업은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조중은 그 회장의 이제 그 장남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원태 씨는 조양호 회장의 또 아들이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그렇게 서로 교차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교차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한쪽이 대표면 한쪽은 이사 맡고 뭐 이런 식으로. 조양호 씨와 조원태 씨가 둘이 각 대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부자가 그냥 사이좋게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아버지하고 참 친한가 봐요. 거의 뭐 웬만하면 아버지들이 하고 아들들이 안 친한데. 아, 왜 본인 얘기하세요? 그렇죠. 자,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전화로 사전에 녹음한 거 들으니까 우리 남가연 대변인 어떠셨어요? 네. 오셔서 들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진짜요? 네, 목소리가 실제로 듣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뭐 저도 네, 아무 생각 없죠? 네. 다음 녹음 때는 꼭 아니에요. 네. 일단은 한진해운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조중훈 씨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설립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사업은 아까도 뭐 배달 사업 얘기를 했는데 운송업이 이제 주력 사업이라고 하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 인천에서 미군의 그 화물 수송을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뛰어들었고, 베트남 전쟁 때 그 물자 수송을 하면서 이제 좀 그룹을 읽었다 이런 얘기 있고, 우리 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황정민 씨가 이렇게 베트남전에 가갖고 뭐 이렇게 수송 업무 담당하고 했죠. 막 그런 모델을 생각하시면은 안 보셨어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룹 계열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관계사들이 한진 있고 대한항공 있고. 대한항공들 타보셨죠? 저는 타보기는 했는데. 네. 저는 대한항공 못 타봤습니다. 아, 그리고 뭐 무슨 항공 탔어요? 아시아나 타봤는데. 네네. 좋은 비행기 타셨네. 진에어 있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여기는 파산했죠, 얼마 전에. 네, 조금 이따 얘기 나올 것 같고, 한진중공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회사죠. 아주 유명하죠. 예, 대량 해고, 크레인. 대량 해고 사태 해갖고 뭐 이런 거 있었고, 한진투자증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화재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메리츠증권으로 이제 바꾸죠, 사명을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그룹으로 계열이 분리가 되고, 한진고속,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동양고속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석인하학원, 그러니까 인하차 들어가는 대학교 있죠. 인하대학교나 인하공전, 인하사대부중, 인하사대부고 이런, 그러니까 뭐 교육 사업에도 진출해 있고, 칼 호텔 네트워크. 네.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디에 하루 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연결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공짜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항공사에서 뭐 그런 호텔 갔대요. 토파스 여행 정보도 있고, 항공대, 한국 항공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조중은, 창업주 조중은, 고 조중은 회장이
아들이 이제 그 4명이 있습니다. 4명한테 물려주는데 큰아들인 조양호 회장한테 대한항공하고 한진그룹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차남인 조남호 회장한테 한진중공업, 네, 유명했던 곳이죠. 그 셋째 아들 조수호 회장한테 이제 한진해운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분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인한테 경영권에 넘어갔다가 해드셨죠. 근데 알짜는 또 남겨놨어요. 유스홀딩스라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조정호 씨가 메리츠 금융, 조정호 회장이라고 해줘야겠네요. 다들 회장인데 찌라고 했다가 또 이분도 되게 유명했던 게 2011년에 회사로부터 너무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이 막 있으니까 사퇴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2년에 메리츠 종금으로부터 28억 원을 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로부터는 50억,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11억, 그리고 주식 배당금 47억, 총 136억을 1년간 수령을 했대요. 이 136억이 어느 정도냐면은 회사의 단기 순이익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랍니다. 그 회사에서 돈 벌어갖고 혼자 다 드신 거예요? 나중에는 56억을 포기했답니다. 그 중에서 네, 많이 포기하셨네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큰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이렇게 나눠줬는데 형제간의 법정 다툼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여기? 있었어요. 네,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법정 다툼도 있었고 현재는 그 조중훈 회장, 그 아버지 제사를 따로 지낸다고 하십니다. 다 어떤 일가들은요 심지어 출장 갈 때 대한항공을 안 탄대요. 대한항공 안 타려고 네. 이스타항공 뭐 이런 데 투자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하죠, 사실. 그렇죠. 우리 남가연 대변인 어떠세요? 돈 많으면 행복하죠?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많았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을걸요 아마. 어떠세요, 이명인 기자님께서는요? 돈이 많으면 전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가 얼만데요? 그냥 먹고 살 정도. 그게 뭘 먹고 뭘 사는 어떻게 사느냐가 저는 뭐 중요한 지금도 거잖아. 뭐 좋습니다. 지금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말고 주머니도 부자. 사람들이 돈 이렇게 돈 많은 게 싫지는 않을 건데 희한하게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은 행복한 경우보다는 불행한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로또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고. 그래요. 네, 여기도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썩 그 가족이 화목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양호 회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조양호 회장은 어느 분이 준비를 해주셨죠? 네, 조양호 회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아까 뭐 류영석 회장님께서 지분 관계 얘기 좀 해주셨는데 지금 승계가 거의 이제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잠깐 네. 마저 정리하고 그러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조양호 회장의 3남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게 될 3남매인데 네. 이 3남매에게 한진그룹 어벤져스. 한진그룹의 그 네. 유명한 3남매 네. 얘기들이 2014년에 그 조금 이따가 살펴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네. 문제가 되면서 이 가족 관계와 그 가족의 지분 관계들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014년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2013년 5월 10일 날 대한항공은 그 3남매에게 70만 4천 주를 회장이 증여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 5월이 어느 때냐면 대한항공이 분할을 앞둔 아까 류영수 회계사님이 설명해 주신 한진칼을 만들어서 이제 지주사로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여기서 칼은 이게 뭐 찌르는 칼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한진칼을 네. 이미 출범시켰고 그래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직전에 상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이제 수직적인 관계들로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정석기업에서 한진 대한항공 이렇게 정석기업으로 순환 출자되어 있던 구조들에서 한진칼을 정점으로 하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완성하게 그러니까 되는데요. 그동안은 순환 출자 구조로 서로 물리고 있다가 지주사를 하나 만들었고 그 지주사가 딱 장악할 수 있도록 그룹을 그리고 그 지주사의 지분은 오너 일가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죠. 뭐 적게 냈겠죠. 절세의 미학. 예. 네. 예, 그래서 3남매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네. 재산을 이전에는, 받아서 5년이 지나니까 재산이 20배 20배? 20배로 오. 훅 증가하는
놀라운 놀라운 신공이네요. 예, 신공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분노해야 될 게요. 사실 뭐 정부에서 세금 얼마 더 걷는다고 증세 이런 얘기 하면은 요즘 뭐 최저임금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사람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비트코인 규제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재벌들한테 거둘 수 있는 세금만 걷어도요. 그런 증세가 훨씬 덜해질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는 별로 분노를 안 하고 이런 데만 분노를 하니 그 위에 계신 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는 해도 그냥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거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까 그 연결되어 있는 작은 이제 회사들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이버스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면세품을 팔잖아요. 아,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내부 거래 비중이 뭐 7-80%에 달하는 그런 회사고 아주 알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1년에 10억 정도씩이 발생하는 그런 알짜 기업인데 요걸 이제 3남매가 33.33%씩 사이좋아. 사이좋게 예, 나눠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게 10억씩 이익을 나면은 돈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회사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높아진다. 네. 회사를 담보로 뭐 이렇게 돈을 쓰나요? 그러면?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 회사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당을 너무 많이 했거나 라는 건데 이 회사가 알고 봤더니 대한항공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뭐 이제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겠다라는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회사가 현금들을 모아가지고 야금 한진칼의 주식들을 사면서 지배 구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면세 품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두 분도 비행기는 타보셨죠? 네, 아까 얘기했으니까. 봤습니다. 그 면세품 이렇게 품목 보다 보면은 비행기 조그만한 모형 파는 거 있잖아요. 어떤 비행기를 타도 있는 것 같아요. 기념품처럼. 그거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 그거 이따가 살펴볼 그 땅콩 항공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1등석에 같이 타고 있던 그 다른 승객에게 그분 되게 관심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과의 표시로 대한항공 비행기가 맞아요. 모양을 줬다면서. 그래요. 이제 조양호 회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조양호 회장에 관련된 뭐 재미있는 사건 사고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조양호 회장님께서 집수리를 하셨습니다. 집수리 할 수 있죠. 예, 집수리를 하셨는데 그 집수리를 회사가 이렇게 회사 돈으로 집수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회사 대표니까 회사 돈으로 그냥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죠. 예, 한진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영종도 호텔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호텔 공사비에 얹어가지고 30억을 살포시 얹어가지고 집수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회사에 관련된 돈을 예를 들어 예산을 뭐 100억을 책정했으면 실제로는 그 중에 30억 대에서 자기 집 수리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죠. 예. 이 수리한 업체가 이제 A사라고 하는데 이 A사가 재벌 회장님 댁들을 많이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테리어 이거 까보면 뭐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도 이 그 인테리어 업체 장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신 A사를 압수수색해갖고 장부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거라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 댁 100억 원. 100억 원이에요? 예, 수리비가 100억 원. 도대체 그 집 얼마나 되길래 수리비가 100억 원인데요. 네. 이 A사를 털어보니까 10대 그룹 중 5개 회장님 댁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회사도 같이 공사를 한 10대 그룹이 2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한진그룹 같은 경우 조양호 회장 집 수리를 하는데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회사에 공사하는 거에 얹혀가지고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돈의 출처가 저기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차명 계좌 있었었죠. 네. 그 누굽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그래서 삼성에서 사회에 좋은 일에 환원하겠다고 했던 그 계좌 얼마 전에 다 찾아갔다는 그 계좌에 용처가 2개가 밝혀졌는데 하나가 집수리 다른 하나는 그 왜 논현동 성매매 했던 그 이건 회장 성매매 동영상 나왔잖아요. 그 빌라 전세 자금 네 그렇게 쓰였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좀 깝깝하네요. 네. 돈도 많으신 분이 그냥 본인 돈으로 하셔도 될 것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조양 회장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네, 뭐. 예, 그리고 조양호 회장님이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항공기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 대금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적발돼서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00억을 받으셨다가 항소하시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받으셨고 추징금도 150억으로 깎였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인 네. 2002년 12월 31일 날 곧바로 사면 복권 대신 예. 그 재벌들의 정정이 전형적인 있습니다. 그 공식 같아요. 그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오고 사면까지 이루어지는 대부분 재벌들 좀 그런 게 많았었죠. 일사천리로. 응. 근데 뭘 했길래 추징금이 뭐 150억, 500억 도대체 얼마나 이제 슈킹을 하셨길래 그런지 모르겠네. 비자금을 많이 예, 조성하신 거죠. 그래서 그 대한항공이 이제 주력 기업이니까 대한항공사 노조가 2015년에 임금 협상을 하다가 이게 결렬이 돼가지고 그 조종사 분들이 이제 가방에다가 회사는 적자, 회장님만 흑자 이걸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20여 명의 조종사를 이제 그 징계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징계는 철회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조영호 회장님께서 이게 또 SNS 쓰시나 봐요. 아, 네. 많이 유명했던 거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조종사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조종사가 일 많다 그러면 개가 웃는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급격히 사이가, 관계가 또 다시 악화돼서 조종사 노조에서 조양호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회장님 또 고소당하니까 다시 징계유예 그 스티커 건으로 징계유예 회부하고 뭐 이렇게 요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하시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명의훼손이라는 유명한 예, 것도 있죠. 명의훼손. 예. 명의훼손이 아닌 명예훼손입니다. 예. 아빠가 걸렸었는데 왜 그걸 안 가르쳤나 모르겠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 조영 회장이 평창 올림픽에 뭐 조직위원장을 했었었는데 최순실하고 뭐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쫓겨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죠. 뭐 그런 뭐 최순실 씨가 누슬리라는 업체하고 뭘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했다가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영 회장 뭐 사건 요 정도 정리를 해보고 이제 핫한 아이콘입니다. 전 국민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공분케한 사건이죠. 관심을 갖게 했던 분, 네, 예, 조현아, 네, 전 부사장이죠.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은 1999년에 25살의 나이에 예.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에 그 전공을 살리겠다면서 호텔 면세사업본부에 입사를 했고 3년 뒤에 이제 기내 판매 팀장을 하면서 승승장구하여 상무부 등을 거쳐 칼 호텔 네트워크 뭐 왕산 레저 개발 이런 등의 대표이사까지 예, 쑥쑥쑥쑥 예, 그 능력이 좋으시네. 예, 그런가? 예, 그래서 대한항공 부사장까지 네. 예, 오르신 분입니다. 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 대한항공 086편 네. 086편. 대한항공 086편의 이륙을 지연시키고 회항시킨 그런 장본인으로 알려지면서 후진시킨 정확히 후진시킨 정확히는 네, 삐리리리리리 네. 그래서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그분입니다. 그 이 땅콩 회항 뭐 이런 걸로 유명하죠. 막 그런 말로 그러니까 뭐 네. 정확히는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너무 어렵습니다. 비싼 땅콩이라면서요. 어쨌든 마카다미아. 그거 이제 그 뭐야 서비스 수칙에는 껍질 까서 줘야 되는데 그냥 줬다고는 이유로 이제 공분이 아니죠. 뭐 폭행. 경로하셔서 그래서 이제 후진시켜가지고 내리게 하고 니네 내려 막 이러고 무릎 꿇리고 뭐 이랬다고 그랬었죠.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분 처음에 경찰에 뭐 출두하실 때 죄송합니다 고개 숙였는데 눈이 이렇게 위로 머리 가려진 그 모습에 눈이 이렇게 띄고 보는 모습도 나왔던 것 같고 인터넷에서 한참 떠돌았던 예, 사진이었죠. 결국은 이분 1년인가요? 만기 출소했죠?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예,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감옥에는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네, 그래서 뭐 그 뒤로는 반성의 의미로 보육원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다 이런 사진을 뭐 굉장히 사진을 잘 찍으셨더라고요. 또 예, 어디 기자님 데리고 가셨나 봐. 이명 기자 가신 거 아니죠? 아니,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사도 네. 올리시고 하셨는데 예,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 수감 중에 그 여성 그 전용 접견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해가지고 좀 불편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또 뭐 그 하와이의 원정 출산 뭐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뭐 보육원 봉사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반성의 의미도 좋지만은 그때 피해 당사자 있죠. 그 객실 담당하셨던 사무장님, 박창진 네. 사무장님. 그분하고는 아직까지도 이제 잘 풀지 못했고요. 사실 그 뭐 사과하러 간다고 했을 때 자필 메모를 이렇게 써가지고 쪽지 전달하시고, 수첩 이렇게 슉 찢은 거.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박찬진 사무장 같은 경우는 복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직은 하긴 했는데 거의 뭐 이제 뭐 팀장이었었는데 전에 그 강등됐다. 일이 강등됐다. 뭐 영어 성적도 되게 안 주고 자체 평가에서 뭐 박한 점수 주고 뭐 영어를 이랬다고 못해서 하고 그런 거다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설명했는데 그, 그걸 그대로 믿을 사실. 근데 공인 점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그 조연아 그 전 부사장이 최근에 또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화봉송하셨죠? 네. 네, 화려하게 네 성화봉송을 하셨습니다. 좀 그 성화봉송 사진 나오고 나서도 너무 빨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욕을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조양호 회장이 예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하셨고 그런 인연으로 성화가 서울에 들어간 첫날 이제 성화봉송을 하는데 그 뒤에 대한항공 임직원 20명이 같이 따라서 뛰었다. 그래서 옷을 또 이렇게 이쁘게 맞춰 입고 뛰었는데 거기에 조연아 전 부사장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 복귀하겠다는 그런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아무튼 네, 뭐 조연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분 전 이름은 세계의 전 세계의 시민들이 아마 네. 예, 그 마카다미아란 땅콩을 보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은 생각보다는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류영석 교사님하고 대화 잠깐 나왔었지만은 대한항공의 이제 아들입니다. 조원태 네 사장 네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시죠. 이번에는 이면 기자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그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현재 사장입니다. 사장. 네. 네. 요분은- 아버지랑 공동 대표라고 했으니까. 네. 190cm의 장신으로 오, 키 크네. 그 외국인들이랑 찍은 사진을 봐도 되게 키가 월등하게 큰 농구 선수 같은. 이 집안 있어요. 식구들이 다 키가 크답니다. 아, 네. 조연아 부사장. 네, 맞아요. 174. 네. 누구들 같지 않네? 네. 누구들 같지 않네? 땅콩을 먹어야 키가 크나 봐요. 마카다미아. 뭐 조원태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뭐 웬만큼 그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계에서도. 네. 근데 좀 제가 찾아본 바 중에는 그분의 어떤 인성에 대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2005년 어느 날 이 조원태 사장이 네. 차량을 몰고 가다가 한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원태 사장이 누구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뒤에 사람 놀라가지고 브레이크 확 밟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뒤에 또 막 따라가갖고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할 때고 운전 똑바로 해!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또 네. 그런 상황인데 음. 보통 뭐 끼어들기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했다고 하면 깜빡이를 비상등 이렇게 네. 켜주거나 손 이렇게 들거나 하는 게 뭐 기본적인 건데 음. 이제 계속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라고. 네. 그 하지만 이제 스타렉스도 한 성격 하시는구나. 예, 예. 너씨 멈춰봐. 네. 그 차량에 네. 운전자랑 좀 나이가 드신 어머니가 동생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잠깐 차를 세워보라고 했는데 차를 안 세우고 계속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이제 대치한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현장에 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다가 뭐 세웠는데 안 세웠다가 네, 뭐 네. 신호대기 하면서 서로 뭐 이제 앞에서 차 막고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근데 네. 안 내리고 경찰 신고하고 네, 본 결국- 적이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당시 운전자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한 70대 후반의 아기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서 할머니가 도로 가운데 넘어지셨다고. 그 70대 후반의 애랑. 노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걸 할머니랑. 잡아뜨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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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몸싸움으로 결국 경찰서까지 갔고요. 그 넘어졌던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원태 그 당시 그 대한항공 부사장은 뭐 20대일 것 같은데요. 2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나이가 20대 후반의 청년 그 젊은이가 70대 후반에 아기를 안고 있는 노인을 이렇게 밀쳐가지고 넘어뜨렸다는 거잖아요. 도로 한가운데에서. 네, 그렇죠. 야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잘 안 할 텐데. 그 저희가 뭐 베테랑이란 영화 아시나요? 네, 유아인 나오는 네, 거. 우리 네. 시네마 공화국에서 봤어요. 했잖아요. 네. 우리 시네마 공화국에서 그 했잖아요. 네. 어이가 없네 했던 거 모르시나요? 어이가 없네. 그 영화 봤어요. 예, 거기서 그 음. 유아인 그 조태호 회장이 되게- 깜짝 놀랐어 발음이 예. 조태호 그래가지고 조태호 예. 예 아니 근데 나를 보면서 조태호 이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조원태 사장이 네. 그 캐릭터의 롤 모델 롤 모델. 아니 그 네, 롤 네. 뭐라고 해요? 그 네. 네, 거기서 뭐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근데- 그거는 근데 이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재벌가에. 조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영화에서 SK의 최철원이라는 분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아. 네 한 거예요. 사실 실제로 최철원 씨가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데 H 야구방망이로 네 사람을 H그룹도 그런 분들 좀 네 있는데. 때렸죠. 그 예, 현대도 예. 뭐 그쵸 우리 정 한화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네. 뭐 많습니다. 뭐 이건 뭐 비단 뭐 조원태 씨뿐 아닌 것 같고. 찔리는 분들 많았겠어요. 근데 네. 야, 이건 뭐 흔한 일이니까 이 정도는 뭐 패스. 네. 네. 그 또 조현민 씨라고 있죠. 이분은 이제 조현아 부사장의 이제 동생, 여동생. 네, 네. 네, 아까 말한 명의 훼손. 이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이제 한국말이 조금 서투세요. 아, 진짜요? 예. 음. 아,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좀 이렇게 맞춤법이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네. 그 방금 그 조연아 부사장이 땅콩 해양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을 때 네.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네. SNS에다가 반성문이란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언니가 잘못했으니까 동생이 대신 사과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쵸.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 본인 언니의 잘못을 갖고 이제 글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한 번 문매를 맞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좀 그러니까 잘못은 언니가 했는데 왜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냐는 거지. 예. 근데 그 내용도 되게 공분을 사기 충분한 내용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너무 그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훼손을 할 때 명의훼손. 예, 명예훼손인데 예. 명의훼손. 회는 회춘하다 때 회.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맞춤법을 틀린 맞춤법을 써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책을 또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동화 작가 예, 이력이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시리즈로 여행 전문 서적이에요. 근데 뭐 작년 8월까지도 이제 책을 출간하실 정도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맞춤법이 좀 더 화제가 될 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책을 낼 정도면은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되게 흔한 얘기인 거죠. 명예훼손이잖아요. 네네. 이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뭐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사과문을 어쨌든 반성문을 올렸어요.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래놓고 언니한테는 사적으로 문자를 보냈대요. 복수해버리겠어. 네. 타임 좋은가 봐요, 자매가.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을 과연 우리가 얼마큼 믿을 수 있냐라고 상식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아까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도 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피해자 당사자한테는 이제 사측에서 그러한 보복처럼 보이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것 같고 이 조현민 씨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한항공도 바로 이제 여러 신문 지면들이나 이런 데들 지면 광고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비행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대한항공 비행기가 뭔가를 네. 잘못해서 예, 이사단이 난 것 마냥 그 사과의 주체가 모호하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공분했던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이대 목동병원 저희 이제 대충뉴스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네, 신생아.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게 이제 뭐 의사들의 잘못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크다. 그 주사제를 쓰면 쓸수록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성명을 냈다 하더라고. SBS 보도를 보면은 그러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네, 의사가 그렇게 가난한가? 뭐 여러분들 주변에 의사 선생님 중에 가난하신 분 보셨어요? 혹시? 없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응. 그러니까 그분들 진짜 의사협회가 예전에 의학 분업단을 파업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상처 꿰매는 게 양복 바지 꿰매는 것보다 돈을 덜 받는다 이런 논리를 이제 내세우셨거든요, 과거에. 그럼 세탁소보다 의사들이 가난하다는 거지. 아, 전 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우리 남가연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은 어떤 사고나 뭐가 발생했을 때 우선은 뭐 내 책임보다는 저게 더 커라고 떠넘기는 거는 정말 비겁한 짓 같습니다. 제대로 사과하는 법 그런 것도 사과하세요! 교육 과정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게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아기 때, 그러니까 어린이 때, 그 오빠랑 같이 이제 비행기 구경을 하는데 조종실에 딱 들어가서 뭐 이랬대요. 그 오빠한테 오빠 이거 잘 봐도 앞으로 오빠 회사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네. 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인지. 뭐 아까 이제 3남매 얘기를 했는데 그 3남매는 우리가 다 지금 얘기한 거죠. 조현아, 조원태, 그리고 조현민 이 3남매 33.3334 아주 사이 좋은 네, 3남매. 사이 좋은 3분의 1씩. 그리고 뭐 관계인들 여러 명 있겠지만 이분은 꼭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은영 씨요. 조 씨는 아니죠, 이분은.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조준웅 창업주 그분의 셋째 아들이 이제 조수호 회장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부인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최은영 회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 보시죠. 최은영 회장은 고 조수호 한진해운 전 회장의 부인인데요. 그 조수호 회장이 암으로 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회사를 이제 부인이 대신 경영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진해운은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 큰 해운사인데 그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쨌든 뭐 최은영 씨 같은 경우도 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사를 이제 그룹을 회장직을 승계를 받았어요. 세계 7대 해운 회사인 한진해운을 이제 최은영 회장이 경영을 승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고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파산이 됐거든요. 그 실제로 본인이 회장직을 하면서 막 무리하게 그러니까 한진 그룹하고 계열 분리도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으로부터 조씨 일가에서 벗어나려고 뭐 그런 시도도 좀 했었었고, 근데 막 한참 화랑이니까 뭐 용선료 같은 거, 용선료는 배 이용하는 거죠, 빌리는 거. 우리가 짐을 실려면 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만 비싸게 막 장악하려고 선점하려고 이랬다가 나중에 유가도 상승하고 그리고 국제 물동량도 감소하고 하니까 그거 아주 독박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장 2028년까지 현재 시대에 한 5배 정도 용선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아주 아작이 났고 결국은 그 자기 아주버님이죠? 조양호 회장한테 이제 백기 들고 회사 넘기고 본인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은영 회장은 좀 이런 경영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못하는 경영 능력. 네. 8년 동안 네. 그 보수와 배당금으로 250억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네. 이야. 그리고 퇴직금으로도 52억을 받았고요. 네. 그 당시 2014년이었는데 여성 기업인 연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비싸다고. 그러게 말이야. 너무하잖아요. 시간당 지금 7,000원대인데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 다 한다고. 세상이 무슨 보고 큰일 날 것처럼. 네, 그 한진해운이 파산으로 가기 전에 법정 관리 가 들어가기 전에 본인과 본인 자녀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빼돌렸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고 그 사건으로 구속돼서. 그러니까 이게 최은영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한진해운 지분을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채권단하고 자율협약을 이제 체결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딱 팔아버린 정리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채권단하고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은 저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주가가 떨어질 테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팔은 거고. 근데 이제 최은혜 회장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냥 상속세를 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이 주식을 처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게 해서 챙긴 돈도 몇십억 안 돼요. 이분 돈도 많으신데. 임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갔는데 무슨 세금을 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재산이 뭐 얘기는 여러 개 있지만은 뭐 1,800억대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30억 정도를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죠. 이분 사실 청문회 때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눈물 돌리시고, 네 본인이 돈을 내겠다고 얼마를 이제 사회에 내겠다고 네 하셨었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유수홀딩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장직인데 유수홀딩스가 한진해운 그 사옥 그 건물 갖고 있고요. 네. 그 한진해운으로부터 월 임대료 수입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부동산 많이 소유하고 있고 알짜는 다 갖고 있는 게 유수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재벌백과사전 5번째로 다룬 재벌 한진그룹 편을 마칩니다. 네, 한진그룹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가장 임팩트가 컸었던 것 같고 오늘 방송 소회를 좀 들어보죠. 먼저 사전 녹음했던 류영석 회사님의 방송 소회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한진 뭐 물론 이제 패널분들이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실 거잖아요. 네. 분명히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까지 했던 재벌들은 주로 이제 뭐 분식, 그죠? 비자금, 횡령 이런 내용을 주로 다뤘는데 이번에 한진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죠. 네. 그죠? 아마 뭐 대표적으로 한진해운은 세계에서 선박회사로는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는데 이 최호영 씨가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한진해운이 이제 청산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물론 뭐 비자금이라든지 분식회계도 뭐 안 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다른 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오너 일가들이 이제 그 기업을 세습하고 경영을 하면서 또 경영 자질이 없는 이런 일가들이 그래서 굴지 한진해운을 시원하게 말아드셨죠. 세계적인 기업을 한진해운을 청산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 최고 경영자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진해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물론 이제 그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최고 경영자라고 하기도 하고 원장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낙하산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죠? 뭐 이 대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장 자리가 감투가 사실은 아니고 그걸 책임져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감투식으로 나눠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비단 공기업들이 중앙 공기업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센터, 무슨 뭐 원, 문화원 이런 것도 그렇고. 언급을 해드렸듯이 역시 경영자 철학과 경영자 자질이 이 한진해운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정부도 뭐 잘했다고 볼 수 없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영자의 자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도 좀 자질을 높여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PD부터 바뀌어야겠네요. 그 한번 주변에 좀 찾아주세요. 윤호동 무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아주시면 제가 기꺼이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땅콩 한 번쯤만 배달해 주세요. 땅콩이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땅콩으로.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래요. 네. 류영석 회사님은 오늘 지적하신 게 이제 최은영 그 전 한진해운 회장, 지금 유수홀딩스 회장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회사는 개인 게 아니라 공공의 것이잖아요. 그쵸? 뭐 기업 오너 일가들이 소유한 회사가 아니라 그분들 지분도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주인이고 소비자들 중요할 테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무슨 구멍가게도 아닌데 그 뭐 경영 이렇게 마음대로 했다가 아주 아작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우리 남경현 대변인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한진그룹 다루시면서. 저는 한진그룹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도 개인인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제대로 사과할 줄 모르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면 기자님은 어떠셨는지요? 네, 저도 최은영 회장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그 능력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류영수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기업 윤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물건을 팔아서 뭐 무슨 상품 본인들의 상품을 팔아서 버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부수적 수입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 주가를 이용한다라든지 부동산을 이용한다라든지 회사의 뭐 내부 거래라든지 저는 좀 정말 자본주의는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그 지키는 게 건전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로 빼돌리고 뭐 분식 회계하고 이런 것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진정한 자본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워낙 기득권이 견고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너그럽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드라마에서 보면은 멋있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재벌 백과사전. 다음 시간에는 한진그룹 못지않게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재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한 편의 느와르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재벌 어딘지 아시겠죠? 느와르. 네, 한화그룹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이네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